근데 최근 이제 학교 폭력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학생, 교사가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일단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딥페이크 학교 폭력의 온상이 됐는지 네. 첫 번째가 IT 네. 강국이라는 점이에요. 아, 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세 가지 개혁안이 교육, 연금 그리고 그 노동 아닙니까? 네. 근데 교육에 있어서는 이미 시작됐는데 정보화 교육이 과거에 비해 2배로 늘어났어요. 특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부터 이미 코딩 교육이 네, 2배 네, 시간이 네. 2배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IT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는데 비하여 어떤 그런 여파 네. 그런 걸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윤리적 교육은 거의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쉽게 어떤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네. 자기 친구를 얼굴을 바꾼다든가 네네. 이러면서 이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의 가치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또 그것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윤리적으로 아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IT 강국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네. 학교 폭력의 특징이 네. 바로 장난삼아 했다는 거예요. 아. 장난삼아가 35%, 이유 없음이 18%.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 일으키는 1위거든요. 근데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초등학생보다는 네. 어떤 성적인 거에 약간 감정이 있어야 되니까 중학생이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전체 200여 건 중에 100여 건이 중학생이 가해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성숙도는 이제 그 뭐 고등학생들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장난기가 범죄화될 수 있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예,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중학교 1, 2학년이 아무래도 버리기 쉽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가 가장 성적으로는 좀 호기심이 많을 그렇죠. 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범죄가 어떻게 보면 중학생에서 가장 많이 그렇죠. 나타나는. 그 통계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교사는 어떤 식으로 피해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성적 착취물은 여성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동료 여학생일 수도 있고 네. 여고생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나 이제 교사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그 대상화를 시킨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만 어. 이제 학교 폭력은 그 대상이 학생이 아니면 학교 폭력이라 할 수 없어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예. 교사는 이제 그건 이제 성인 어떤 다른 류의 범죄지 학교 폭력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200여 건 중에 10여 건이 여성 교사에 대한 거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생 때만 하더라도 여자 선생님들이 성적 대상화가 되는 정도가 선생님이 뭐 좀 치마 입고 오시면 거울 밑에 놓고 그렇죠. 사실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정말 뭔가 좀 영상화 시켜서 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데미지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어떤가요? 좀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놀라는 거죠.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나오느냐.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제일 먼저 나 삭제하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해결 네, 방법을 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 과거에는 이제 뭐 직접 그 피해자가 나서서 이거를 좀 했어야 됐나 봐요. 근데 최근에는 학폭 신고가 됨과 동시에 삭제 요청이 그냥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학교 폭력하고 경찰 수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학교 폭력은 행정적인 절차고 경찰 수사는 형사적인 절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 수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떤 학교 폭력이 경찰 수사화 됐다고 반드시 또 그것이 학교 폭력 행정화 이제 그러니까 뭐 심의위원회에서 네네. 대책위원회에서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딥페이크 범죄만큼은 동시에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아. 원래 117은 학교 폭력 그 네네. 일반 신고 전화번호거든요. 117번. 경찰청하고 여성부하고 이제 함께 운영하는 건데 네. 여기에 같이 학교 폭력과 수사기관이 동시에 접수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영상 삭제물을 네. 지우는
삭제하는 이런 것을 가장 먼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딥페이크 범죄다 해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본인의 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넘어간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소년 범죄 같은 경우 이제 형사 처벌할 때 이제 조금 그렇죠. 발음을 조심해야 네, 될 게 있는데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소년 보호 사건. 소년 보호 사건. 예,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 보호 사건일 수도 있고 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